있습니다. 편안히 모시는 것과 편안히 안 모시는 것. 우리 가족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 편안히에서 찬스. 여행의 뭐든가 편안히.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요. 네. 이것 좀 바꿔주세요. 좀 바꿔주세요. 네, 예. 시리즈를 시작할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요. 비급여 항목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비급여 항목 확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데이케어 센터는 정부에서 한 85% 정도 지원을 하고요. 또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80%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원되는 항목을 이제 급여 항목이라고 하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는 이제 항목을 이제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식대라든지 상급병원 침실료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확대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비급여 항목이 확대와 관련해 갖고는 아직 조심스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충분히 그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이 시장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부 재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예를 들어 호텔 같은 경우도 별 2, 3개짜리부터 5개, 6개짜리까지 수준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어떤 경제적인 성향이라든지 능력에 따라서 골라서 갈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정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니네들은 모두 다 똑같은 수준의 퀄리티의 요양시설에서 있어야 돼.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렇게 해갖고는 이 시장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지금 엄청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잘할 수 있는 데부터 뭐 실버타운, 요양원, 뭐 요양병원, 데이케어, 방문요양 다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대기업들은 아예 비급여로 되는 시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정부 재정 받아갖고 너무 제약도 많고 실질적으로 퀄리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니 아예 전부 그냥 비급여로 올 사람들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게 말하면 영어 유치원 같은 거죠. 그렇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급여나 이런 걸 지급을 받지만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원으로 취급이 돼갖고 정부 지원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요양시설들도 많이 이제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완전 비급여에 대한 그 니즈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장기요양 등급을 바꿔서 시설에 들어가면 이제 100만 원을 원래 시설에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80만 원 지원을 해주고 내가 이제 개인이 20만 원을 내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80만 원은 그대로 픽스를 한 상태에서 거기서 좋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2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낼 수 있게끔 이 상방을 열어줘야 된다 이거.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80% 지원 못해요. 지금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점점 낮춰갖고 자기가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받는 지원율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정말 그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율을 높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죠. 준비가 안 되신 분은 궁금한 게 지금 그럼 똑같다는 얘기예요? 거의 똑같습니다. 기초소득자들 말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제 말이 뭐 여러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걱정은 하는데 지금 아무도 대안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이거 똑같이 하는 거 평등한 거에 기준으로 하다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시설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비급여 항목이 이용자의 능력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 상급 침실료를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이나 이런 거 케이터링 서비스와 관련해 갖고 비용을 조금 더 차등화해서 지급받는 걸 가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외부에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도수 치료라든지 어떤 뭐 마사지들 이런 거 받게 하는 거 정당하게 추가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뭔가 서비스도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이런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예를 상조라든지 뭔가 자연스러운 마케팅을 통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는 걸 정부가 무조건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생각에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거기서 각자가 투자를 하고 뭔가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거 적정한 수준에서는 반드시 열어줘야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경쟁도 되고 이 시장에 유입이 되지 이런 시설들 중에서도 네. 각종 규제를 악용하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솔직히 뭐 원장님 편도 아니고 정부 편도 아니에요. 저는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각종 시설이 지켜야 되는 거는 반드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아니 막말로 뒤로 돈 빼돌리는 건 없는지 네. 하기로 한 거 안 하는지 이거 적정하게 규제를 잘 하면서 네. 단 그걸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분들의 상방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는 각종 시설들이 어떤 금액을 쓰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컴플레인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모두가 알기가 편해야겠죠. 네. 이게 가능해야지 상방이 여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려고 편안히가 온갖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러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국에 있는 요양시설들이 정말 천차만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전부 다른 컴플레인을 얘기를 하고 또 각각의 시설장이나 원장님들이 자랑하고 싶은 게 다 다르거든요. 그걸 편안히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장에 있어서는 변해야 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급여 항목 확대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경쟁의 확대입니다. 네. 돈 더 내고 좋은 서비스 받을 사람 그렇게 가게 해주시고 없는 분들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지키면서 네, 네, 네. 요양을 하실 수 있게 또 그렇게 해주고 시설들도 난 제대로 투자하고 고급 시설로 경쟁할 테야 그분들 돈 벌게 해주시고 나는 큰 욕심 없는데 이렇게 그냥 작게 이렇게 할래 그러면 그분들은 그 안에서 네. 적정한 수익 내게 해주시고 잘한 사람 칭찬하고 못한 사람 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지 네. 않고 똑같이 하는 건 똑같이 다 죽습니다. 아하.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네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또 요양 사업이 또 번창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예. 말씀인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기업들 이 시장 다 들어온대요. 네. 겁먹지 마세요. 대기업들 들어오고 나면 이 시장이 바뀔 거예요.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옛날에 경쟁력 없이 구석에서 찌글찌글하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법망 피해서 하시는 분들 전부 이제 문 닫아야 됩니다. 내가 이 안에서 뭘 건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는지 이런 마인드 없이 네, 이 시장에서 네.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시장이 네. 지금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다들 정신 단디 차리세요. 정신줄 단디 차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편안히 해도 자주 들어오시고요. 네, 네. 어떤 변화의 추세가 네. 있는지 뭐를 준비하셔야 되는지 저희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것 좀 바꿔주세요. 첫 번째 시리즈 비급여 항목 확대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저희 편안히는요 노후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실버 라이프가 골드 라이프가 되는 그날까지 편안히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함께 편안히 감사합니다.